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당초 예상을 깨고 신한금융그룹을 이끌 새 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새 사령탑을 맞이한 신한금융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선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관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일본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자동차가 일본 올해의 차 수상 명단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어제 예상치 못한 신한금융지주 수장 교체에 금융권이 술렁였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회장에 오르며 깜짝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새 사령탑을 맞이한 신한금융에 어떤 변화가 올지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신한금융그룹을 이끌 새로운 얼굴로 낙점됐습니다. 당초 3년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회장이 갑작스럽게 전격 용퇴하면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습니다. 진옥동 행장의 추천 배경으로는 탁월한 경영 성과와 리더십으로 꼽힙니다. 실제 행장 재임 기간 동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 3분기에는 신한은행을 국내 리딩뱅크 지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간 적극적인 기관 영업뿐 아니라 모바일 앱 솔 전면 개편,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비금융 서비스 강화 등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한금융도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이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장은 최우선 과제로 신뢰 회복을 꼽았습니다. 특히 재무적 부분만큼이나 비재무적 요소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진행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내부 통제, 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겠다며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향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회장직과 차기 신한은행장 임원 등 대대적인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역대급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예상 외의 결과에 금융권 안팎에서 올해 연말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이 줄줄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중국 관련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이후 중국의 성장률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에 중국 ETF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71.32%,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57.41%, 에이스 차이나 항생테크는 23.77% 올랐습니다. 해당 기간 국내 ETF 시장 상위 10종목 중 8종목이 중국 관련 ETF로 평균 상승률은 34.30%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급선회하며 대폭 완화된 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를 뒤엎었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중화권 증시는 10월 말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그려오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와 함께 중국 국내 총생산 대비 총사회 융자 비율은 상승하고 미국과의 구매 관리자 지수 차이는 축소됐습니다.
이렇듯 올해 4분기를 바닥으로 중국 경기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의 나스닥 지수라 불리는 항생테크 지수가 같은 기간 24.85% 급등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중국은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 부동산 기업의 채권 발행 지원 등 부동산 부양 정책 강도를 높인 것도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증권업계는 이러한 기대감에도 중국 개별 기업의 실적은 아직 부진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2년 만에 고점 대비 70% 감소했다며 기업 업종별로 펀더멘탈은 다를 수 있지만 제로 코로나 기대감에도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5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코스피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더해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되며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을 키운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238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더해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지표가 발표되며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8일 발표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3만 명으로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67만 건으로 집계되며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달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고용시장 과열이 식어가고 있고 이는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상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증권가는 12월 FOMC를 앞두고 여전히 시장의 관망세가 짙다는 분석입니다. 김석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며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관망 흐름이 예상된다며 외부 정책 변화에 힘입어 단기 급등한 분야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보단 빠른 순환매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1.86% 내린 2389.04포인트에 코스닥은 1.84% 하락한 719.4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만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에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선 아무래퍼시픽, 호텔신라 등 화장품 면세 관련주의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위메이드가 자사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에도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지속합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기각 판정을 받은 지난 7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증명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8일 위메이드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일본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자동차 역사상 일본 올해의 차에서 수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일본에서 올해의 수입차로 꼽혔습니다. 현대차는 일본 올해의 차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아이오닉5가 올해의 수입차로 뽑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자동차가 일본 올해의 차 수상 명단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특히 아이오닉5의 이번 올해의 차 선정은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일본 시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 올해의 차는 매년 일본에서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투표를 거쳐 베스트 10카를 추리고 시승평가와 결선 투표를 거쳐 선정됩니다. 아이오닉5는 BMW iX,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등과 경쟁을 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내외관 디자인과 긴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등에서 아이오닉5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新たなモビリティタイプの提供を通じて日本のお客様に新しい価値と創造的な時間を提供し、長く絆を深めてまいる所存でございます。 한편 현대차는 지난 2월 일본 승용차 시장 철수 12년 만에 넥소와 아이오닉5 등 친환경차와 온라인 세일즈 전략을 앞세워 다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1세대 출시부터 고급 세단의 대명사로 불려왔죠. 지난 10월 현대차가 6년 만에 야심차게 공개한 7세대 풀체인저 모델 디올뉴 그랜저는 각 그레인저의 모습을 형상화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시속 80km가 넘는 속도에도 소음과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10월 새롭게 공개한 디올뉴 그랜저. 6세대 그랜저 시판 이후 6년 만에 선보인 7세대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디올뉴 그랜저는 사장님 차라는 별명이 어울릴 만큼 정숙성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주행 타입을 에코 모드로 설정하면 엔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주행 신기술을 통해서 동급 최고 수준의 승차감을 구현했고 주파수 대역별로 로드 노이즈를 제어하고 모든 방향에서 윈드 노이즈를 차단하는 차음 글라스와 다중 실링 구조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숙성을 달성하였습니다. 운전 스타일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5리터 GDI 가솔린 모델 기준 최고 출력이 300마력에 달하는 만큼 탄력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그립감이 더욱 향상돼 묵직한 느낌을 주고 급커브 길에서는 안정적인 코너링 감각을 제공합니다. 또 12.3인치 대화면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디스플레이는 가시성이 뛰어나고 나파 퀄팅과 가죽 소재를 사용한 의자는 운전자의 몸을 편안하게 감싸며 고급 세단의 안락한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한편 각 그랜저의 모습을 형상화해 풀체인지한 디올뉴 그랜저는 정식 출시 계약되기만 11만 명에 달하는 등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영국 경쟁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여부를 확정합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이르면 내년 1월 26일, 늦어도 3월 23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MA는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의 인천에서 런던 노선 신규 취항을 제안한 대한항공의 시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선 사실상 기업 결합이 승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MA는 시장 의견 청취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만든 아파트 지구 지침을 개선해 재건축 추진을 쉽게 만듭니다. 이제는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지역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나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지구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 전환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지구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로 1970년대 서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의 지침 개선으로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변 주택용지에 부여됐던 공공기여 의무 규정이 완화되고 일부 지구에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기준을 낮춥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약 11.2km, 총 14만 9,684세대가 아파트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합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단지는 반포주공, 청담 삼익, 압구정 미성 1, 2차 등 약 50개 단지인데 이들 단지 모두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서울시의 이번 지침으로 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주거난이나 공급에 대한 부족보다는 어떤 지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서울시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으로만 지역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업무와 복합 형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서울시는 앞으로 각 아파트 지구별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 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입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오늘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61.8%가 파업 종료를 찬성했습니다. 총파업 철회에는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물류 마비 등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총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도 큰 이유로 꼽힙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 입법 촉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새빨간 피부에 난폭하게 생긴 악마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악마 조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과테말라 주민들이 이른바 악마 불태우기로 알려진 기독교 전통의 행사를 기념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매년 12월 7일 과테말라 사람들은 정화의 상징으로 악마 조각과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태웁니다. 악마를 불태우는 행동은 크리스마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16세기 스페인 정복군이 중앙아메리카에 도착하면서 생긴 의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붉은색과 검은색의 종이로 장식된 철조망으로 만든 작은 악마들을 불태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높이가 3.4m에 달하는 낡은 옷을 입은 거대한 악마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이 전통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청소하고 오래된 종이, 가구,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닥불 위에 버리는 기회로 삼기도 했고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로 폭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회사가 2022년 마지막 라이브 보석 경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석이란 주제로 판매되는 경매에는 아르데코 시대부터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걸이와 반지, 브로치, 팔찌 등이 나옵니다. 그중 단연 주목받는 보석은 낙찰 예상가만 1,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하나로 130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추정되는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블루 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경매 시장에 나온 다이아 중 가장 큰 크기로 31.62캐럿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까르띠에가 다이아몬드로 만든 야자수 브로치도 주목받고 있는데 13.3캐럿에 18K 백금 등을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이 브로치의 낙찰 예상가는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등으로 유명한 게임사 액티비전의 인수를 막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엑스박스를 소유한 게임업계의 공룡 마이크로소프트는 690억 달러 규모로 액티비전을 인수하려 했는데 이 거래로 경쟁업체들의 인기 게임 접근이 거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독점 금지법을 내세우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를 막아섰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치 있는 게임 콘텐츠를 사들여 경쟁 콘솔과의 경쟁을 억제하는 데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죄소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폴란드 국기마크를 단 한국의 K9 자주포가 위풍당당하게 일렬로 도열해 있습니다. 곧게 뻗은 포신의 모습은 당장이라도 불을 뿜으며 적진을 향해 포를 발사할 것 같은 기세입니다. 지난 6일 폴란드 그디니아에 한국이 만든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가 폴란드군에 공식 인계됐습니다. 이번 인계는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역대 최대 규모 무기 거래를 체결한 결과로 이웃나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하자 이에 맞서 군대를 증강하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폴란드는 전체 K2 전차 180대와 다량의 K9 자주포, FA-50 전투기 48대를 구입하기로 합의했고 전체 계약 규모는 최대 20조 원가량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군사비를 GDP의 3%로 늘리고 군대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1 프로젝트의 우주선 오리온이 달표면에서 130km 떨어진 곳을 날아 아폴로 17호 이후 달에 가장 근접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오리온 우주선은 25일간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달표면 127km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리온은 달의 표면을 촬영해 크레이터 등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고 달 그림자에 가려진 지구의 모습도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번 달 탐사는 아폴로 우주선을 잇는 프로젝트로 10년 안에 우주 비행사들을 다시 한번 달에 보내고 미래 화성 탐사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지구 재진입 과정에서 시속 4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에서 발생한 2,900도가 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지 내구성 테스트를 한 뒤 과거 아폴로 우주선이 그랬듯 낙하산을 펼치고 바다에 떨어지는 스플래시다운 방식으로 지구에 귀환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리온은 현지 시간 11일 오후 12시 40분쯤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바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서훈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포근했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시작해 한낮 기온 8도를 보이며 큰 추위는 보이지 않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최저 기온 영하 3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도 5도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공기질도 안 좋겠습니다. WHO 기준으로 영동 지방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에 나가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한데요.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진 만큼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오전까지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0도, 춘천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8도, 청주 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하늘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강릉과 울진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해 한낮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 들어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광주 1도, 부산 6도, 제주 9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1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부산과 제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하늘 흐리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월요일에는 경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